자, 해당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지역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뉴스에서는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서울역까지 오셔서, 기차 타고 서울역까지 오셔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역, 어,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급종합병원을 거점으로, 상급종합병원을 거점으로 의료 취약지 근무를 한다면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지원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인센티브 알겠습니다. 자, 2번 지원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현재 수도권 의료 과밀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가 과밀되어 있고 자원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재 시점에서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다만 저는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지방의 지역 거점 의료 대학 병원에도 굉장히 우수한 의료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의료진에게 실제로 치료를 받아서, 어, 네, 죄송합니다. 치료 후에 회복한 환자분들의 인터뷰와 그리고 그러한 우수한 교수진들의 인터뷰를 함께 실어서 유튜버와 같은 SNS 홍보를 한다면 조금 더 지방 의료에 대한 인식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현재 공공기관 이전을 하고 있듯이 서울 경기 지역의 규모가 큰 병원은 어느 정도 이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방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한 젊은 인구층도 지방으로 조금 이동하여 전반적인 지방 경제 활성화와 또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이런 지방의 어떤 출산을 하는 그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서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 혹여 알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음, 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역 공공기관에서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방금 지방 이전을 말씀드렸던 부분은 난임 시술뿐만 아니라 지방의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기관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보완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번 지원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그 공공의료가 수도권으로 쏠림으로 인해서 지방에 의료 취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 이를 위해서는 지방 의료 시설 인프라 확충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에는 현재 낙후된 시설인 경우도 있고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 의료 시설을 지원해주고 인력을 증원시키기 위해 지방에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이런 진료 시 수가 인상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와 같은 사업을 우리 정부가 또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현재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 노력을 그러면 우리 이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뭔가 새로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 관련 지금 계속 방안들을 추진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추진 중이라는 건 알고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1번 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의 견해를 다 들어보셨는데 종합해 보았을 때 가장 그래도 좋은 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을 바로 내보십시오. 네, 저는 2번 지원자의 말씀처럼 공공기관 이전과 같이 병원도 지방 이전을 하는 의견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방을 이전하자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결론인데요. 지금 나왔던 주장 중에 가장 현실적인 그런 결론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현실적인 결론은 어,
수가 인상과 같은 인센티브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관련된 사업을 실제 우리 정부나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현재 공공의료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음, 공공의료 대학을 설립을 추진 중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음, 해당 대학에서 배운다면 추후에 지역에서 몇 년 이상 의료 근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가장 좋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2번 지원자님도 역시나 결론을 내보신다면 어떤 게 가장 현실적으로 좋다고 보십니까? 네, 저도 1번 지원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번 지원자님께서 언급한 의료시설 지원, 인력을 지원할 경우에 수가를 인상을 하는 그러한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 더만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으십니까? 가장 말씀을 많이 잘하셨는데요. 음, 하나 더라는 게 의료시설 지원 관련해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주장이 가장 그래도 괜찮다 생각하면 그대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나왔던 내용 중에 어떤 게 좋으냐? 아까 단기적으로 홍보를 그래도 해보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 네. 어, 특별히 뭔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다른 부분이 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보자면, 어, 지방 의료기관에 있어서, 의료기관에서 우수한 인력에 대한 홍보를 말씀드렸었는데, 이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 중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료진도 종종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민들에게 조금, 어, 인지도가 있는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은 균형적인 지역의 발전으로 우리 수도권 쏠림 현상을 좀 해소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원자님은 그래도 많은 주장을 또 해주셨으니까 여러 의료와 관련된 그 분야들이 다 다릅니다. 그쵸? 진로 분야가 다른데요. 딱 하나만 그래도 지방을 특화하자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직은 한국에서 노인 의료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다만 현재 노인 인구가 계속 많아지고 있고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인 전문 의료에 대해서 지방의 어느 한 대도시 정도를 이제 선정하여 노인, 노인 전문 치료에 대해서 특화를 한다면 조금 더 지방도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버 기준으로 생각하자 이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고령층은 이곳에 뭐 이런 느낌인가요? 네, 맞습니다. 실버타운을 형성하는 방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3번님 결론 뭡니까? 저는 2번 지원자님이 말씀하신 그 지방 병원에서 환자를 인터뷰하는 방안이 가장 빠르게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인터뷰함으로써 지방 의료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지방 의료 이용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 동일한 질문을 드려보면 그러면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다양한 의료 분야가 있는데 하나만 특화시킨다면 지원자님은 어떤 부분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이런 출산에 대한 이 인프라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원정 출산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분만 시설이 잘 갖춰질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가장 우리 의료진 또 의사들이 기피하는 그 분야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알고 계신 게 있다면 어느 분야를 많이 좀 기피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현재 신경외과 같은 경우를 가장 많이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 이에 대한 치료가 적절하지 않았을 때 의료 소송도 가장 많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 요 토론에 대한 대체는 마치고요. 자, 우리 상황에 대한 부분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원자님부터 순서대로 제가 상황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구두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민원인 처리를 지금 담당하고 계십니다. 지금 민원인께서 15분간 나에게 불만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민원인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민원을 제시한다면 기다리고 계시는 다른 분들께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 부분은 네, 유선입니다. 네. 네. 음, 유선으로 저에게 불만을 쏟아내는 상황이라면 먼저 고객님의 개인 정보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우편이나 문자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전화를 주셨는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를 조회해서 일단 고객님께서 어느 부분이 불편하신지를 파악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어떠하게 해결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서류 접수를 해드린다는 등 하겠지만 만약에 제가 해결해드릴 수 없는 부분을 요구하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이러이러한 부분은 법적으로 해결해드릴 수 없다. 그 대신에 다른 제도가 있는데 이러한 거를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 어떠시냐 하고 여쭤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분이라고 보았을 때 여러 이야기를 한꺼번에 계속 쏟아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의 요구사항을 계속 얘기를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한 가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하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는 게 상당히 스트레스일 텐데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지원자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지금 물론, 전화기를 들고 있는 것조차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만 제가 실제로 유선 업무를 수행하면서 1시간 가까이 통화한 적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스트레스 있지만 그 고객님의 입장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고객님의 입장에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중간에 예를 들어 보험료가 너무 높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신다면 혹시 이번 달에 보험료가 지난달보다 올랐나요? 라던가 아니면 혹시 어떤 부분 때문에 보험료가 오른지 궁금하시나요?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지를 유추해 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추를 한다. 알겠습니다. 자, 2번 지원자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업무 능력이 뛰어나서 나만 업무를 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업무 과중 상황이 지금 보여져 있는데 동기는 업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상당히 나보다는 적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신입사원으로 처음 입사하였을 때는 누구나 배우는 속도가 개개인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타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저의 업무 습득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기에 비교하였을 때 제가 동기보다는 조금 더 빠르다면 동기가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하는지 제가 먼저 물어보고 도와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입사를 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업무 매뉴얼을 보고 저만의 업무 매뉴얼을 따로 만드는 편입니다. 그렇게 제가 만든 그러한 업무 매뉴얼을 동기에게 보여주는 등 동기가 업무에 적응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동료를 더 돕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음, 네, 해당 동료가 맡고 있는 업무가 어, 그 동기의 역량보다는 조금 과한 업무거나 혹은 조금 맞지 않은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동료와 대화를 해본 후 어,
좀 같은 상황에서 조금은 심각한 실수가 반복된다면 상사분에게 말씀드려서 업무 분장에 대해서 조정을 권해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여쭤보는 점은 더 일을 하면 내가 얻는 것과 잃는 거는 각각 뭐라고 생각합니까? 득실에 대해서 말씀해 오신다면. 음, 네, 우선은 제가 업무를 동기보다 더 많이 함으로써 제가 얻는 점은 신입사원으로서 제가 생각했을 때 신입사원으로서 업무를 최대한 많이 부딪혀보고 그때 많이 배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업무 숙지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입사원일 때 제가 모르는 부분을 가장 많이 질문할 수 있고 가장 많이 수월하게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일을 다른 동기보다 많이 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조금 과중하고 그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는 좀 억울하다 이런 겁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약간의 억울함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업무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시간이 지난다면 조금씩은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은 힘들겠지만, 동기와 계속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이끌고 간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3번 지원자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업무가 상사가 지시했다고 봅니다. 상사의 업무 지시인데요. 이런 지시가 도저히 일이 너무 많아서 업무 처리 자체를 못할 것 같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상사분이 지시한 거기 때문에 어, 저의 일단은 저의 업무를 어, 먼저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일의 순서를 먼저 계획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계획을 해서 일을 처리하는데 거기서 이제 시간이 빈다면 상사분께서 맡으신, 상사분께서 지시해 주신 업무를 최대한 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조차 나지 않는다면 상사분께 지금 현재 제 업무량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어, 제 업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부담을 하고 상사님께서 지시하신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까? 도저히 못하겠다가 아니라 제 업무를 우선적으로 하되 이게 너무 부담이 된다면 조금 이제 분담해서 하자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 분담하자는 기준이 뭡니까? 무슨 기준으로 분담을 한다는 겁니까? 업무 처리를 하고 나서 이제 남은 시간으로 기준을 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업무 처리를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건 그럼 뭐가 있으십니까? 업무 처리를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정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성이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마감 기한 아닙니까? 어떤 우선도와 시급도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확하게 한 번에 일을 처리를 한다면 이런 마감 기한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잘 들었고요. 이어서 BI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1번 지원자님부터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 한 가지만 얘기하시고 그 이유 정확히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자, 1번 지원자님께 생각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의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 순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타인의 니즈를 파악하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저를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에 방문하시는 많은 고객님들께서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말씀해 주실 때 또한 두루뭉실하거나 정확하지
네, 뭐, 환급금 같은 경우에도 본인 부담 환급금이 있고, 과호납금 환급금이 있는데, 그냥 환급금을 받으러 왔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니즈를 파악하는 역량이 있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기준에 지원자님은 타인의 니즈를 파악한다.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8점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점이요. 네. 그러면 추가로 우리 공단에 가장 그래도 우리 민원인께서 가장 원하는 것 한 가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고객님께서는 빠르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는 것을 가장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빠른 업무 처리를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가정을 해본다면 이 면접을 준비하면서 내가 준비한 게 있다. 어떤 게 있으십니까? 네, 저는 올해 11월부터 지역 가입자분들을 대상으로 사후 정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만약에 공단의 직원으로서 근무하게 된다면 이러한 민원을 많이 받아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제가 먼저 생각을 해본 뒤에 그 자주 질문하실 만한 내용들을 정리하여서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거기까지 알아보셨습니까? 가서 파악해야 합니까? 가장 이것은 많이 발생하겠구나 라는 민원을 가서 알아보시는 겁니까? 이미 알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고객님께서 작년에 이게 처음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이 조정 제도가 만약에 이번에 신청하시게 된다면 11월, 12월만 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자를 남겨드리는 등의 문자를 남겨드리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2번 지원자님 여쭤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풍부한 고령층 고객 응대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요양직으로서 공단을 찾는 어르신분들께서 원하는 적절한 서비스를 곧바로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고령층의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는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고령층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는 음, 네, 주로 시설급여보다는 재가급여 서비스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고 관리를 받는 것이 어르신들에게 심적인 안정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원하는 서비스다라고 지금 충분히 알고 계신 거죠? 자, 네,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걸 얘기하셔야 나를 채용하는 이유가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어,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를 담당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팀에서 근무를 하였을 때 어, 다양한 노년층 고객을 응대하였고, 어, 제가 도움을 드렸던 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고혈압과 당뇨 등으로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이 계셨는데, 전반적으로 관리가 아무래도 독거 노인이시다 보니 혼자서 약을 빠뜨리시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어, 그 다제약물 관리 사업 같은 그런 어르신께서 모르는 사업을 연계를 하여 드려서 조금 약물 관리에 도움을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제가 공단에 입사하여 어르신을 응대를 하였을 때도 어르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자, 다재약물이라고 하는 점은 어르신들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실제로 듣고 고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똑같은 생각을 오래 해오셨기 때문에 어떤 중복 약물이 있습니다라는 이 이야기는 도대체 누가 하는 것이 가장 그래도 이 고령층 분께서 실제로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였을 때 실제로 제가 처음 어르신을 찾아뵈면 어르신이 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기 때문에 바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받아들이시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업무를 하였을 때는 어르신을 여러 번 찾아뵙고 신뢰 관계를 형성하였었는데요. 이렇듯이 공공기관, 보건소나 이제 복지센터 등에서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3달 이상 장기간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어르신께서 좀 더 신뢰를 가지고 조금 귀 기울여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번 지원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이유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그 공공기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보험급여와 건강검진 동료 업무를 맡아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업무용 프로그램에 익숙하고 관련 지식도 있습니다. 또한 특히 당뇨 관련 민원 처리에 있어서 그 재방문하신 고객님의 신청서를 엑셀로 자동화함으로써 이런 민원인들의 시간을 단축시켰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를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채로 근무를 하실 겁니다. 가장 민원인에게 줄 수 있는 나만의 서비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저만의 서비스는 민원인들의 의도 파악을 빠르게 해서 빠른 업무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빠른 업무 처리요. 자, 그러면 네. 가장 빠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거 구체적으로 예시를 하나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방금과 같이 이제 당뇨 관련 민원이 오셨을 때 직접 계좌번호를 적으시고 핸드폰 번호 뭐 이렇게 적으셔야 되는데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못 외우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정보를 바로 엑셀로 옮겨서 프린트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함으로써 시간을 네, 줄여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령층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공단에 근무를 할 때 가장 오랜 시간이 지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민원은 어떤 게 하나 있으십니까? 어, 징수 부서에서 보험료에 대해 이제 압류를 걸었을 때 가장 지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셨다 이런 거죠. 이런 상황에서 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빠른 업무 처리를 하실 수 있다라는 분이십니다. 이제 압류 해제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어, 이런 결손 처분이나 관련 제도를 알려드림으로써 민원을 빠르게 처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다시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번 지원자님부터 여쭤볼 건데요. 자, 지원자님이 가장 갈등 해결을 잘했다, 이런 사례가 있다.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만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였을 때, 음, 조금은 외부 도움을 거부하는 대상자를 맡기 싫어하는 동료와 의견 충돌을 해결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동료는 대상자분을 설득함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해당 대상자가 도움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해당 서비스를 원하는 다른 대상자도 많은데 굳이 이분을 맡아야 하냐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방문 조사를 하였을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아 보였기 때문에 동료에게 타 팀원과 제가 우선적으로 해당 대상자를 설득하여 보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2회 이상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는 어, 대상자 담당을 그만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동료도 동의하였고, 결과적으로는 대상자를 설득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동료가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려움을 표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해당 동료는 그 이전에
조사를 나갔을 때 어르신과 대화를 함에 있어서 조금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팀으로 수행되는 업무였기 때문에 서로가 가진 강점을 잘 활용한다면 조직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자님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럼 딱 한마디로 어떻게 되십니까? 음, 네, 먼저 해당 상대방이 어떠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제가 해결하여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번 지원자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갈등 해결 사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잘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데이터 분석 공모전 참가 당시에 두 명의 팀원의 진행 방향에 있어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당시 팀장으로서 두 명의 팀원의 얘기를 각각 듣고 나머지 팀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해 내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와 팀원과의 어떤 갈등인 겁니까? 아니면 두 명의 팀원끼리의 갈등을 중재하신 겁니까? 두 명의 팀원의 갈등을 중재했습니다. 중재를 말씀하신 거죠. 네. 직접적으로 나는 타인과의 어떤 의견 충돌이 있었다 이런 건 없으십니까? 그리고 공모전을 실제 하신 건 언제십니까? 공모전은 작년에 진행을 했고, 음, 그 공모전을 나간 이후로 또 데이터 분석 수련생으로 공공기관 근무를 했을 때 그 보안 서약서 작성에 관해서 동료와 갈등이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보안 서약서요? 네. 뭐 어떤 갈등인 겁니까? 그 당시에 동료는 그 보안 서약서 작성을 매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담당자가 일주일마다 서명을 하는 것을 알고 일주일마다 몰아서 아예 서명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을 어기는 것이 조직에 피해가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서 이제 갈등이 생겼는데, 단호한 거절로 제가 동료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이 점에 대해 먼저 사과를 했고, 보안 유출 피해 사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어, 그 이후에 동료가 수긍하면서 이런 근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 동안 몰아서 했을 때 뭔가 특별하게 생겼던 사고가 이런 게 있었던 겁니까? 당시에 사고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 감사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괜히 저희 때문에 조직에 피해가 간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렇게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번 지원자님, 갈등을 가장 잘 해결했다라는 사례가 있다면, 저는 암 검진 수검 동료 과정에서 동료와의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어, 저희에게 업무를 주셨던 상사님께서는 전화를 받지 않는 분에게는 한 번 더 전화를 걸어보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료분은 업무가 과중하기도 하였고 어차피 잘 받지도 않으니 전화를 한 번만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두 번 전화해서 저는 엑셀로 정리를 하여서 안 받으시는 분을 다시 전화하였을 때 그래도 몇 분은 받으신다라고 드리면서 저희가 이 업무를 하는 이유가 수검 동료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이 어떠한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동료를 설득하였고, 동료도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긴 하였으나, 후반에는 같이 두 번씩 전화를 건 경험이 있습니다. 이 두 번씩 전화를 한다는 것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제시를 했던 그 협의점은 뭡니까? 그래도 효율적인 뭔가를 더 얘기를 하셔야 그래도 납득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월요일 오전에 전화를 했을 때 받지 않는 분은 수요일 오후에 전화를 하는 등 전화 시간대를 다르게 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간대가 다르다 보니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데이터 기준으로 가장 그래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았던 시간을 내 나름대로 통계를 해서 안내를 해준 겁니까? 아니요, 통계는 아니고 이렇게 전화를 받지 않으시는 분은 다른 시간대에 전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냥 감각적으로 얘기하신 겁니까? 네, 하지만 제가 전화했던 날짜와 시간 등을 적은 엑셀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런 거를 보여줬다고 했을 때 실제로 언제 누가 가장 잘 받던가요? 대부분 점심시간 이후가 가장 잘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직후는 아니고 1시 반 이후가 좋았고, 오히려 퇴근 시간 5시 반 넘어갔을 때는 또 잘 안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나는 알고 있네요. 잘 받는 시간대, 그리고 잘 받지 않는 시간대, 맞나요? 네, 하지만 고객님들마다 전화를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한정해서 전화를 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받는 시간대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고 했는데, 그 시간대는 그럼 누가 했습니까? 어, 동료와 제가 받은 명단이 달랐기 때문에 2명 다 시도를 하였습니다. 같이 시도를 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마지막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자님이 그래도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가 언제냐라는 점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지원자님께부터 여쭤볼게요. 제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저에게 주어진 업무를 지식이 부족함으로써 제대로 처리해내지 못했을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처리하지 그럼 못했을 때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면 안 되겠다 해서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업무 처리 지침을 보면서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느꼈을 때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는 건가요? 네. 그럼 언제 가장 부족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장 최근에요. 제가 현재 공공기관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건급여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건강검진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아무런 인수인계 없이 동료 전화를 시작하라 해서, 어, 제대로 이렇게 유선 응대를 하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음, 그 검진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독려를 해라 이런 업무를 받으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없이 그냥 바로 전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 고객님들께서 현재 자기가 자부담금이 얼마냐, 국가암 대상인지 특정암 대상인지 제가 이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었습니다. 검진에 대한 어떤 독려를 한다는 것보다 그 이후에 그 대상자분께서 물어보는 질문의 수준에 나는 답을 못하는 게 많았다 이런 겁니까? 아,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스스로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업무 외적으로요. 음, 개인적으로는 제가 계획했던 일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을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쭤봅니다. 1번 지원자님, 언제 스트레스를 가장 좀 많이 받으십니까? 네, 저는 저의 실수로 인해서 저희 팀원이 민원을 받았을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나의 실수로 인한 팀원의 피해입니까? 네, 맞습니다. 당시 제가 어, 고객님께 추가 서류를 요청드렸고, 고객님께서 추가 서류를 보내주시자마자 제가 시스템에 계좌를 등록하였습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는 서류를 보내시면서 전화로 다른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길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부분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으셨던 직원분께 민원을 넣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그 팀원이 과정을 그래서 어떤 피해를 받았다는 겁니까? 전화를 받으셨는데 그 당시 고객님께서 좀 폭언을 하셨습니다. 고객이 나로 인해서 옆에 동료에게 폭언을 하게끔 만든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만약에 확인을 한 번 더 하였다면
그 팀원께서는 폭언을 들으시지 않으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팀원은 그 폭언을 잘 듣고 있던가요? 아니면 나를 그냥 바로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제가 업무 초반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실수라고 생각하셨기에 어, 대신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 전화를 끊, 동료가 그래도 나보다 더 업무를 많이 잘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음, 전화를 끊으신 이후에는 저에게 오시면서, 그럴 수도 있다. 큰 잘못 아니니 너무 기죽지 마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음. 옆에서 이제 폭언을 듣는 과정을 보니 제가 저에게 민원을 주셨을 때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때 스트레스를 실제로 이렇게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럼 그 맞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좀 달라진 게 있는 겁니까? 근데 그 이후에는 고객님께 그 계좌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전 환급 계좌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였고, 이후에는 같은 민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 외적으로 최근에 받은 스트레스는 어떤 게 있으십니까? 네, 저는 매달 초에 한 달의 계획을 세우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항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래서 계획한 것 중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네, 저는 꾸준히 운동을 하고, 주변 분들이 꾸준히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저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졌는데요. 하지만 막상 아침에 조금만 더 잘까 하면서 미루게 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운동을 하지 못했던 점이 가장 최근에 받았던 스트레스다라는 거죠. 네, 제가 어, 조금 의지가 약한 사람이었나 싶어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려봅니다. 이번님, 언제입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업무적인 숙련도가 제가 예상한 바보다 부족할 때 스트레스를 주로 받습니다. 어,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제가 병원에 입사를 하였을 때, 신입 직원으로 입사를 하였을 때, 당시 업무를 여유롭게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업무를 익히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업무를 빨리 익히기 위하여 어, 사수 상사분에게 먼저 부탁을 드렸습니다. 당일에 업무를 배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정리를 한 이후에 틀린 부분이 있는지 상사께 피드백을 받는 식으로 최대한 업무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잘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숙련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 숙련된 이후에 받는 스트레스는 또 언제입니까? 네, 일이 어느 정도 숙련되었을 때도 제가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혹은 악성 민원인이 있을 경우에 받았었습니다. 악성 민원의 예시는 뭐 어떤 부분이 악성 민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하였을 때 수술을 하는 병동에서 근무를 하였는데요. 그때 수술에 관한 설명을 외래에서 다 듣고 오셨음에도 교수님을 한 번 더 뵈야 되겠다고 하시면서 병실에서 욕설을 하시며 소리치시는 환자분이 계셨었습니다. 그 교수님을 한 번 더 만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그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셨습니까? 그냥 화를 낸다고 악성 민원이다, 뭐 욕을 한다고 악성 민원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성급해 보이는데요. 네, 환자분께서 제가 생각하였을 때 환자분과 그때 대화를 해본 결과 아무래도 수술에 대한 불안함이 조금 커 보이셨고 외래에서 들은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에 우선은 욕설을 하시는 환자분을 병실에서 분리를 하여 간호사실로 이동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고 안정하실 수 있도록 주치의 선생님께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래도 그분을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욕설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환자분에게 피해가 가고
또 병실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제가 이해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웠지만 그러함에도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환자분들이 느끼는 불안함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기준에 내가 생각할 때 그분은 악성 민원입니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적인 민원보다는 조금 악성 민원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할 네. 말 한 분씩 1번 지원자님부터 하십시오. 네, 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도 방문해보고 현직자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직원으로서 근무하게 된다면 평생 만족하면서 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번님. 네, 제가 공공기관에서 어르신분들을 응대하면서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해드리고 저한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주실 때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공단 요양직으로서 입사하여 공단을 찾는 어르신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드리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3번님. 공공기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당뇨 관련 민원 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고객 만족도 제고와 함께 조직 내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자, 역시나 마찬가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번 유정님부터 10점 만점에 스스로 몇 점이라 생각하십니까? 어, 5점 정도요. 보통 우리 5점에서 내 스스로 이 정도면 8점 정도는 되는 것 같아. 부족한 건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보통 합격하거든요. 3점이 부족하네요. 부족한 네. 이유는 뭡니까? 처음에 상황 면접에 대해서 말을 다른 지원자들보다 적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적게 한다고 내가 불합격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묻는 어, 것에 대한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답을 하시고 점수를 받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거 외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부족했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에 있어서 조금 상황 설명이 장황했던 것 같습니다. 상황 설명이나 이런 것보다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명확하게 세우고 가셔야 돼요. 다들 비슷비슷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딱 하나입니다. 우리 BAI로 만약에 가게 되면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 타인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냐, 이 가장 중요한 그 기준점이거든요. 합불에. 꼭 생각하실 거는 타인 중심으로서 생각하시고 면접에서만큼은 반드시 나는 가장 밑바닥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그래야만 어떤 배려나 이런 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에 나로 인한 부분에 있어서의 스스로의 스트레스 이거는 괜찮지만 어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은 못 견뎌야 하는 그런 캐릭터가 좋겠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 업무의 최근 스트레스는 좀 거짓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막 풍기는데 네, 맞나요? 실제로, 아니요, 이거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동기분들이랑 같이 아침에 운동을 가자고 이거 했었는데, 이거 잘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침에 직장인이 일어나서 뭔가 운동을 한다? 이거 보통 의지로 되는 게 아닌데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고요? 네, 다들 운동을 하셔서, 그래서 같이 하자고 했는데, 제가 설명을 잘 참여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도저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앞에 계신 분은 한 20년, 30년 이상 근무를 하셨던 분인데 그게 이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다. 뭐 물론 맞다고 하면 얘기는 하십시오. 근데 정말 계획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입니까? 한 달 계획? 근데 저 매달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잘 얘기하십시오. 만약 이 시간이 짧은 순간에 내가 조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이 보여지면 그냥 거짓말이에요. 네, 알겠죠? 어떻게 네. 보면은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조금 더 한 달 계획을 타이트하게 세우는 성향으로 인해서 항상 뭔가 내 나름대로 뭔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는 게 좋은데 여기서 포인트 다른 분들과 똑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부정으로 봐야 될까요? 긍정으로 봐야 될까요? 긍정으로 봐서, 긍정으로 봐야 돼요. 네, 긍정으로. 부정으로만 그냥 마무리 짓지 마시고 내가 좀 업무를 아니면 또 개인적인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조금 더 타이트하게 세우면서 받는 그 못했을 때 보는 그 스트레스가 나를 성장시킨다. 뭐 이런 느낌인 게 좋습니다. 네,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느낌. 뭔가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스트레스가 오히려 좋은 나에게 이런 이 윤활유와 같은 그런 무언가 이런 좋은 작용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스는 아까 업무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게 다른 사람의 피해를 끼친다. 좋고요. 그런데 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스트레스, 개인적인 스트레스 이런 거는 당연히 있거든요. 당연히 컨트롤을 잘해야 되지만 이 부정적인 상황을 오히려 나는 긍정으로 되돌린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부정적인 질문이 나왔을 때는 긍정으로 틀어버려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잘하셨습니다. 갈등 저 항상 준비 하나, 잘 하시고요. 그리고 스스로 파악해야 되는 이유가 일단 타인의 니즈 파악을 잘한다. 이런 점보다는 그래도 어떤 민원에 대한 어떤 업무 처리를 간다고 하면 가장 강점이 니즈 파악입니까? 어,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민원을 갈 거라고 하면은 네, 반드시 이 소요 시간을 줄이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항상 어떤 업무에 있어서 반복적인 업무를 줄이고 그리고 그런 점들을 또 적용하고 이런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나는 하는 사람이다. 이런 컨셉으로 잡아가시면 어떨까? 이해도가 네, 떨어져서 저는 설명을 잘합니다. 같은 뉘앙스이지만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네,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개선점을 어차피 묻거든요. 스스로 업무를 개선해 나간다. 이런 것도 좋고요.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건 좋다고 봅니다. 잘 보완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기회는 딱 한 번이다. 주어진 질문도 세 번뿐이다.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의 캐릭터, 성숙함, 긍정성, 협업과 난 항상 이 화합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컨셉으로 가십시오. 우리 유정님. 우리 두 네, 번째, 알겠습니다. 세연님은 몇 점 주실 수 있습니까? 스스로. 6점 정도 6점. 2점이 줄 수 있을 것 남았네요. 이제 같습니다. 2점 정도네요. 잘 말씀하셨고 그래도 그 목소리 자체가 상당히 신뢰를 주는 목소리가 좀 강점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왔던 상황이 다 오늘 지금 아까 오늘이죠. 오전과 오후에 나왔던 상황입니다. 상황 질문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다 보셨죠? 단톡방에. 네. 그쵸?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많이 알아보신 게 있다고 하면 녹여낼 수 있는 그 타이밍 있으면 녹여내세요. 알겠죠? 일단 업무 네, 능력의 알겠습니다. 이런 과중 이렇게 하더라도 업무가 이 적다. 뭔가 억울하게 봐야 할까요? 아니죠? 업무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요? 그쵸? 그래서 아까처럼 얘기하신 게 잘한 겁니다. 어떻게 아, 네. 보면은 업무 과중이 나는 부정적인 부분을 질문을 받았고 이제 긍정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이 신입으로서 내 입장에서는 더 많은 거를 소화할 수가 있지 않느냐. 잘하셨고요.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잃는 부분, 이제 득실을 따진다고 하면은 나는 좀 스트레스를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솔직함으로 이제 간 겁니까? 네, 조금 솔직함으로. 솔직하게. 솔직하게. 그럼 그런 스트레스, 지금 나오는 질문 자체가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죠? 거의 갈등과 네. 스트레스가 지금 BI 질문 중에 상당 절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음, 그런 부분,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실제로 내가 먼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잘 책임지셔야 돼요. 물론 네, 스트레스를 알겠습니다. 받을 수가 있지만 동기와 또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그 동기도 이미 우리 조직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채용을 한 거죠. 네. 그런 점들을 이해하고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스트레스보다 이 인력으로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역량 향상에 보탬이 돼서 최대한 우리가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 이런 형태로 얘기하면 돼요. 잘하셨어요. 음. 그리고 요양직이시죠? 네. 아까 머뭇머뭇 거렸던 게 있다고 하면 꼭 하나 정도는 생각하실 거.
나를 채용해야 할 이유는 인정조사 과정 속에서의 더 빠른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는 네. 나만이 줄 수 있는 무언가의 알파가 있어.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채용해야 합니다. 현실적이고요. 실제로 할 겁니다. 이런 형태로 가야 될 텐데 아까 재가급여 대상자가 실제로 많고 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면 뒤쪽에 내가 준비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그래서 이런 심적인 컨트롤을 실제 가능하며 뭐 이런 얘기든 이어갈 흐름을 정확히 알고 얘기하셔야지 그냥 얘기하고 뒤에 뒷수습을 하는 건 좋지 않다. 알겠죠? 네. 꼭 이 부분만 잘 하십시오. 그리고 풍부한 고령 응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장기 요양 서비스의 우리 이 품질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렇게 예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됩니다. 나를 이런 점들이 우리 고령층의 삶의 질의 실질적인 변화를 긍정적인 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 할 수 있죠? 네. 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 다제약물 쪽 만약에 얘기하실 거면 아무리 내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어르신 해봤자 어차피 어르신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누가 얘기하는 게 가장 신뢰가 좋으냐? 누굴까요? 음, 누굴까요? 의료진일까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입니다. 의사 선생님. 선생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시겠죠. 그래서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네. 갈등도 충분히 잘했고, 하지만 아까 요거 있죠. 요거 같습니다라는 네.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죠? 생각합니다를 해주십시오. 면접 짧아요. 그래서 항상 네. 이 갈등이 있을 때는 동료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좀 이해하려고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그런 대답으로, 그런 방안으로 동료에게 제안하고 빨리 화합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중요한 부분이 갈등 해결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사례를 들으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다. 꼭 이해하십시오. 나는 이 갈등 해결이 왜 우리 조직에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하기 위한 나의 가치관 전달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잘하셨고요. 나머진 잘하셨어요. 그래 잘하시니까 지금처럼 잘 이어가 보시고요. 지금 정도 수준에서 점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잘하셨고요. 우리 마지막 3번 우리 근호님은 몇 점 줄 수 있습니까? 저는 4점 주겠습니다. 4점이요. 왜 4점밖에 안 됩니까? 그 상황 면접에서 뭔가 일관성이 없었다?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마찬가지 토론하실 때 상대방 기준으로 잘 지금처럼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나왔던 주제가 우리 이 분만에 대한 사업이 나왔습니다. 분만. 참고로 카페에 올려주시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한번 정리해서 우리 오늘 나왔던 질문 한번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잘 하셨고 상사의 지시, 나는 도저히 못할 거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데드라인입니다. 네.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기준점은 데드라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상황 속에서 업무량이 많아진다고 하면 뭐가 우선인지, 뭐가 더 시급한지를 데드라인 기준으로 빠르게 판단해서 그리고 상사가 지시를 하면은 안 되는데요를 처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그죠? 처음 얘기하시기보다는 일단은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내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해서 일단 해본다가 일단 좋고요. 이게 면접이에요, 면접. 그리고 네. 정말 내가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 기준점, 데드라인까지 정말 할 수 없는 판단이 확신이 든다고 했을 때는 나중에 갔을 때 못합니다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명확하게 이 어떤 기준으로 내 나름대로 이런 업무에 있어서 명확한 인력이 좀 투입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건 뭐를 얘기하시라 보면은 반드시 방안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안 되는데요? 저 못하겠어요. 끝.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상사가?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라는 걸 묻겠죠. 네. 항상 얘기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게 얘기를 하실 게 명확히 있다고 하면 그래서 대안은 뭡니다. 항상 이렇게 가져가십시오. 네. 알겠죠? 그 못할 거라는 판단이 실제로 일단은 내가 해보긴 해야 하지만 정말 이게 도저히 안 된다라는 판단이 정말 확신이 든다면
방안과 함께 그 대안, 차선책과 함께 가서 빠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상사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가 좋습니다. 알겠죠? 분담 네, 방안을 생각하겠다. 지금 가장 인력으로 투입이 가능한 인력을 가져와서 도움을 난 이렇게 요청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방안을 가져가셔야 돼요. 방안. 네, 네, 그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그 나를 채용해야 할 이유는 잘 하셨고요.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나만의 공공 서비스 있죠? 네, 근데 단순히 빠른 업무 처리다라고 하게 되면은 너무 추상적이죠? 네, 그러면 거기서 바로 내가 대시를 하셔야 될 거는 실제 공단에 가장 많이 발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민원은 현재 무엇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빠르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내 나름대로 하겠다. 여기까지 그냥 처음부터 박으십시오. 아, 네, 처음부터. 지금 전쟁이거든요. 추상이면은 나에 대한 시간이 예를 들어 30초인데 더 까먹게 돼 있어요. 알겠죠? 반드시 네, 물어보게 되면 갈등도 마찬가지. 갈등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언제 어디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해결했습니다. 라고 먼저 앞쪽에 얘기하시거나 또는 이야기하기가 조금 편하도 내가 이제 좀 연습을 많이 했다 치면 갈등은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를 앞에 그냥 때려박아도 됩니다. 어차피 가치관 점수를 주는 거거든요. 이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꼭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얘기할지를 더 들어봐야기는 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갈등 해결을 얘기하실 때 원칙을 얘기한다 그럼 처음부터 얘기하세요. 그냥 컨셉이 그거라고 하면 네, 알겠죠? 네, 사소한 것을 나는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으나 사소한 것은 안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동료가 있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원칙과 효율이 지금 부닥친 거거든요. 아, 네, 그럼 내가 하는 거는 뭐가 있느냐? 이 짧은 면접에서는 이 원칙 하에 효율적인 부분을 내 나름대로 만들어서 동료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설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가 포인트입니다. 아, 알겠죠? 네, 아까 네, 얘기했던 보안서 약속 굳이 이거를 매일 일주일 몰아서 그럼 나는 일주일 몰아서 하지 않도록 최대한 효율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컨셉이 그거라면 그렇게 가십시오. 네, 알겠죠? 그리고 중재랑 갈등은 명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네, 분명히 중재를 물어본다면 상대방 A, B에 대한 중재, 만약에 갈등을 물어보게 되면 나와 상대방과의 갈등, 알겠죠? 그래서 네, 갈등 해결은 조직에 이로움을 가져온다는 긍정으로 가십시오. 항상 갈등 해결을 잘하는 것이 오히려 순기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업무 지식이 부족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걸 갈 겁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그 계속 뭔가 똑같은 업무를 하게 될 텐데 나중엔 무엇이 있느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알겠죠? 초반에 업무를 숙련이 좀 덜 됐을 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뭐 잘하는 거 얘기하겠죠. 그럼 중간에는 이런 스트레스를 그러면 업무가 숙련됐을 때는 언제 받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네, 알겠죠? 또는 이 과거 그런 부분이 있었다 말씀하시면 최근에도 하나 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음,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네, 되고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준비해 놓으십시오. 요분도 네, 계획이 틀어질 때를 얘기하실 겁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물어봅니다. 요 부분 분명히 그 인성 검사에서 나는 계획을 잘 세운다 쪽으로 하셨죠? 네, 하셨죠 분명히. 네, 근데 계획이 틀어진다. 뭔가 지금 어긋나죠? 네, 잘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 네, 기회가 딱 세 번밖에 없단 말이에요. 총알이 세 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쓰셔야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할 말 자기소개도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촉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네, 잘 마무리하셨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 혹여 하나 질문 있습니까? 우리 세 분 중에 이제 마무리 최종적으로 할게요. 혹여, 저 음, 2번입니다.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어떤 게 있는데요. 있습니까? 제가 경험 중에 업무 효율화 관련해서 좋은 소재가 좀 있는데, 음, 뭔가 제가 이걸 요양직으로서 메인 역량으로 밀기가 조금은 애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음, 지금까지는 조금 고령층 응대나 혹은 니즈 파악 위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 업무 효율화 소재를 조금 메인으로 조금 사용을 해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괜찮은데 그 업무 효율화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어디서 근무할 때? 어,
제가 공공기관의 그 역학조사관으로 근무를 했을 때 음. 거기서 조금 업무 스타일, 업무 그 매뉴얼 이런 거를 만든 적이 역학조사가 어떤 있어가지고 고령층과 연관성이 그래도 좀 있습니까? 고령층 고객도 응대를 하기는 해요. 전 연령대기는 한데 음. 고령층 응대도 합니다. 일단은 그래도 지금 질문이 대충 예상이 되잖아요. 효율화를 만약에 물어보았을 때 그래도 조금 더 어필을 하고자 하면은 과거에 그 어르신에게 내가 주었던 조금의 더 나은 무언 어떤가의 행동, 그래도 대부분 예측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뭐 물론 말씀하실 내용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하면은 얘기를 하실 수가 있으나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업무 적합도에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 한다면 그래도 어르신과 관련된 뭔가 등급 판정 관련된 이력이 있다면 가장 직무 적합도가 있으니까 먼저고요. 근데 그게 없다고 했을 때는 내가 가장 잘했다고 하는 거 그냥 NCS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깔끔하게 얘기를 하셔도 저는 괜찮다 봅니다. 근데 어르신과의 접점이 있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우선이지 않을까. 질문이 막 한 10개 되면은 괜찮은데요. 이 3개 중에 하나의 총알로 써도 될까? 라고 생각했을 때 괜찮으면 쓰십시오. 스스로. 근데 아니라고 하면은 그래도 가장 직무 적합도에 유사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우리 세현님이 전에 직업이 뭐 어떤 거셨죠? 저는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였다고 하면은 많은 물리치료사도 있고 또 다른 간호사도 있을 거고 또 사회복지사도 있거든요. 근데 네. 물리치료사가 상당히 많아요, 요즘에 그 요양직 분들은. 그러면 이분들은 뭐를 강조할 거냐면은 실제로 똑같은 업무를 제가 해왔기 때문에 등급 판정에 있어서 더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막 얘기할 거거든요. 나도 이제 대비를 해야겠죠. 음, 요거랑 또 사회복지사분들께서는 현장에서 얻었던 다양한 지식들이 있거든요. 연계도 있을 거고 정말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출장을 갔을 때 다양한 경험을 또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물리치료사랑 간호사를 이겨야 돼요. 우리 이제 간호사는. 예전에는 간호사분들이 이 요양직에 많았는데 점점 지금 요즘에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경쟁자들을 어떻게 이겨볼까를 생각했을 때 소재 선정에서 정말 괜찮다라고 하면 가십시오. 되겠죠? 저는 이거는 네. 스스로의 어떤 최종 판단을 하셔야겠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인 그래도 더 나은 거를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 인정조사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과 가장 유사한 부분을 조금 더 먼저 얘기를 해보심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네, 다른 분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다른 분 있습니까? 이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근호님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유정님 있으십니까? 아, 네, 저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했던 거 다시 또 이거 녹화본도 올려드릴 테니까 꼭 봐보십시오. 지금 얘기하셨던 것에 비해서 절반도 얘기하지 못하고 끝날 겁니다. 알겠죠? 파이팅 하시고, 그리고 남은 시간 토론 꼭 한번 사회자 역할 해보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